몸이 좀 찌뿌둥해서 몸의 상태를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이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보았더니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하자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2주일 정도 몸 컨디션을 회복한 뒤에 병원에 가보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으로부터 간이 안 좋다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 몸에 힘이 빠지고 또 간암이나 간염에 대한 공포로 몸에 진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은 사람은 편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회사를 나와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차려놓고 그리고 급여도 줄일 겸 부부가 힘을 모아 열심히 살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며 사업을 시작하면 대체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가는 집세나 공공요금 등 기본요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달이 바뀔 때마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번 달 기본요금이 걱정되고 또 그렇게 버티다 보면 끝내는 접어야 할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1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TV나 또 옆집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텔레비에서도 이제 주로 문제아들, 즉 뭐 게임에 빠져 있다든가 또 뭐 힙합에 빠져 공부를 안 한다는 등 또 뭐 가출을 한다든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도 저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집에 좀 늦게 들어왔거나 또 흥얼거리면서 자꾸 힙합이나 하고 노래나 따라 부르고 그런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이 호통을 쳐가면서 야단을 치면은 그 아이는 점점 진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야단을 맞으면 그 야단 맞는 그때, 야단 맞을 때 자기는 안 했는데 야단을 맞으니까 그래서 꼭 그래도 될 것 같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까짓 거 막 야단 맞은 거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그저 나만을 생각해주는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는 짓도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별난 사람처럼 생각돼서 차라리 헤어질까 하는 걱정을 안 해본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흔히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이고 또 인생은 이렇게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다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과연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먼저 걱정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지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원래 진짜가 아닙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렇게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생활 그 자체는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에 의해서 나타난 환영일 뿐입니다. 원래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랬죠? 조금 어렵게 설명한다면은.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짜가 아닌 그 환영을 붙잡고자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벌어진 일들을 놓고서 보면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차에서 사고가 났다. 불났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나면 어떡하나? 내 차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런 환영을 붙잡고자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가짜를 마음에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은 걱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걱정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처음부터 걱정이 아닌 진짜 원하는 마음을 통해 또 환영이 아닌 원하는 진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걱정이 일으키는 환영, 즉 사고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진짜 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굳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걱정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누릴 진실만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진실만 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또 많이 보이게 돼요. 말이 약간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직업이 과학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발견하려고 애쓰다가 드디어 그 입자를 발견하고 그 입자를 소립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소립자를 배웠어요. 그 뒤에 과학자들이 소립자보다 더 작은 입자는 없을까? 사실은 소립자가 가장 작은 거죠. 근거적인 거죠. 그래도 소립자를 또 만들어내는 더 작은 건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드디어 쿼크라는 것을 발견했고 좋아했습니다. 쿼크라고. 그 뒤로 또 입자가 물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입자가 필요하다며 힉스 입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힉스 입자가 발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발견할 입자는 없다 그랬는데 또 최근에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우주에서 발견된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주에 히그스 입자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히그스 입자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그스 입자를 발견하고 쿼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이퍼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닐스 보어나, 또 아니면은 불확정성 원리를 말한, 불확정성 원리 누가 했어요? 하이덴베르크로부터 시작된 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런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을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환영,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환영이다 이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 다 환영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 상태가 곧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만들어낸 환영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하면, 걱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해야 할 일만 보이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역시 평화롭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아보면은 훌륭한 업적이 발견되고, 또 저놈이 무슨 나쁜 짓을 했나, 그 나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아내면 매사가 모두 나쁜 사람처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나쁜 거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쪽만 바라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걸 다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안 띄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노자처럼 아주 산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많겠어요. 진짜 봤으면. 별걸 다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최초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명인 중천지.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명인 중천질이라는 것은 그 중에 명인,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명인은 뻗어나가는 밝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우주심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본인이 보고 들은 세계만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그런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오감, 눈, 코, 귀, 입, 피부, 이렇게 육체의 오감을 통해 들어온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뻗어나가는 마음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똑같다고 전에부터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얘도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요. 얘 뻗어나가는 기운이나 이 마이크도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새도 있고 다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 뻗어나가는 기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겨와서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보고 산 세계가 틀리고 내가 보고 산 세계가 틀리고 그러면 아는 것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각각 틀려도 우리의 우주심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우주에. 우주는 뻗어나가는 파장을 통해 모두가 하나같이 연결된 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여기저기 가나 육각형 모양의 헥사곤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주심을 통해서 그걸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또 자식이 뭐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아마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지금 이 말에 적극 동의하실 겁니다.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나도 요즘은 여기 렌땅잎파파라 산에 올라가면은 요즘은 뭐 까치들도 있고 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꿩 오라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걸어서 막 입을 쫙 벌리고 뭐 먹을 거 달라고. 사람이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동물에게 다가가면 동물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그런데 그 원래 이 짐승 보면은 잡아먹으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면은 꼭 알아봅니다. 뼈다귀만 나면 항상한 개가 꽝 그러면서 친다는 거. 안 그런 사람한테는 꼬리 치면서 막 좋다 그러는데 그럼 알아봐요. 나는 맨 처음에 짐승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가면 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외국에 있는 새들은 안 도망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주변에 와 있고 또 새뿐만 아니고 개도 그러고 전부 다. 그때 내가 크게 깨우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보면은 우리 한국 새나 한국 개들은 그런데 이북 짐승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스스로 진화까지 합니다. 초능력을 사용해요. 걔네들은 인간 나타나는 걸 알고 미리 방지하는 것까지 걔네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밝은 마음을 통해 사이파워로 창조적인 삶을 사는 명인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중천지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그리고 세상은 밝은 마음을 통해 영혼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 세상은 밝은 마음을 통해서 명인과 하나가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은 이와 같은 우주의 진리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세상과 우리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벌써부터 1만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은 걱정거리뿐이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 또한 걱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심은 진짜를 만들어내고 걱정은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은 원하는 진짜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 또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걱정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상과 우리 마음은 중천지일,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세상은 하나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은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세상 또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은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세상 또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과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모두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말고 버릴까 말까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믿도록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아픔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말하면 그 아픔이 아픈 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가 간이 안 나쁩니다. 아픈 것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파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은 그 말 자체를 다 못 알아들어요. 핵심만 알아들어요. 아, 이 사람은 아픈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아픈 걸 해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말하면 그 아픔이 아픈 몸을 만듭니다. 멀쩡한 몸도 여기 아프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아픈 게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또 어른이 그래요. 아, 어른이 무슨 건강하게 뛰어노나? 건강하게 뛰어노는 거예요. 어른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환자 자신도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곧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파서 언제 죽나 그러면 곧 죽습니다. 여러분은 중천지일입니다. 하늘 땅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중천지일입니다. 세상과 하나 된 밝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진실만 생각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진실을 도외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한이에요. 한 많은 이런 거 제대로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맨날 한 많은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 진실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진실만 생각하면 그 진실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걱정 없는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살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현실은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컴퓨터 같은 것도 원하는 걸 갖고서 하면은 뭔가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쁜 마음 먹고선 뒤지면은 맨 나쁜 거, 무슨 어디 뭐 사고 난 거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진실만 생각하면 그 진실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 매달 나가는 비용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끝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됐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통해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이문을 많이 남길 욕심에 불량식품을 팔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덜 저기 하려고 충분히 다 줄 걸 줘야 되는데 거기서 빼고 딴 걸 집어넣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본인만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도 다 병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문을 남길 욕심에
불량식품을 팔면 사람들이 눈치채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물을 남기지 말고 차라리 이익을 주십시오. 아, 정말 좋았다. 아, 그 집 가니까 집 반찬 같더라.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른 것 같다. 속도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이익을 남기면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는 꼭 자기 욕심에 그렇게 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런 일을 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번 돈은 표도 안 나게 다 없어져요. 여기저기 찔러줘야 될 때도 많고. 우리도 요즘도 보세요. 텔레비에. 뭐 재판한다 이러면서 무슨 재단도 만드니 뭐하니 이러더니 요즘 다 그것도 이제 다 날아가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런 일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자기 이익만 신경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처음에는 잘 모르고 결혼한 듯 싶어서 불만스러웠던 그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 사는 것을 듣고 보면 그들의 삶이 자신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에도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점잖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결혼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점잖게 환자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부부싸움 할 때는 죽질 각오하고 싸운데 이혼할 마음으로 싸운다 그러고 그런 걸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 여기는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주 순한 양이군. 또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뭐 리모컨 하나 집어던진 거 이건 애부스러기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큰 예편내가 칼 들고 냉장고를 다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잖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알고 보면 뒤는 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부부들의 삶은 나하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기호가 서로 좋아하는 게 틀려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낫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길 결심하고 싸우는 사람 밥상을 없는 게 아니래. 손으로다가 밥상 있는 거 다 쳐버린대. 이런 인간하고 같이 한번 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가 어떻겠어요, 그걸.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밥상에 있는 걸 반찬 다 이렇게.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 잘해주던 그 사람이 내가 원했던 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그때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짜증나는데 다른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같이 있는 사람은 짜증 안 나겠어요? 그런 건 다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가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밥상을 저기 하내느니 골프째로다 차 유리창을 깨버린다느니 이렇게 뭐 생긴 게 험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안 험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데 험악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자, 이 우주는 7대3이라고 하는 황금률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라면 뻗어나가는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에 뻗어나가는 우주심 또한 파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주심도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파동 70%와 끌어당기는 입자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는 천체, 망원경으로 보는 우주가 우주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 우주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원래는 우리 우주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뻗어나가는 기운이 뭉쳐져 있는 우주가 이 우주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은 30%에 불과해요. 그 30%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의 세계가 25%예요.
그럼 나머지 5%가 지금 밤하늘에 빛나는 저 무수히 넓은 은하와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봐야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서는. 그렇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7대 3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땅덩어리, 지구는 물이 70%입니다. 바다나 강이 70%고 땅덩어리가 30%입니다. 또 우리 몸 또한 물과 살과 뼈, 그러니까 물이 70%고 살과 뼈가 30%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7대 3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7대 3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우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동의 세계가 70%고 입자의 세계가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우리를 끌어당겨줘야 되고 30% 안에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힘이 돼야 됩니다. 이 뻗어나가는 힘 30%가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서서히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파동이 70이고 입자가 30이지만 우리는 끌어당기는 입자 70이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3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사정도 이렇게 우주의 황금률에 맞춰서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처음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7대 3의 비율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700만 원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됩니다.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는 좀 작으니까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꾸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아껴서. 그래서 생활에 이제 씀씀이가 틀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2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70%는 저축을 하고 30% 안에서 쓰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쓸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0%는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쓰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돈 걱정 없이. 그래서 이 상태를 점점 더 불려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자가 돼서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가졌을 때도 70%는 어쨌든 부동자산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잘 산다라고 했을 땐 남들이 이제 자꾸 이제 돈 빌려달라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돈 빌려줘가지고선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70%는 빌려주지 말고 부득이 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30% 안에서만 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는 일단 상대편한테 준다는 기분으로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설사 저 사람이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빌려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을 상대편이 고맙다 그러면서 가져오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돈이었지만 처음부터 자기 돈이었지만 그래도 공돈 생긴 것과 같은 기분으로 한턱 쏘기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야지 풍요로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또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인색하면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30% 이내에 빌려준 돈은 준셈 치고 빌려주고 또 못 갚으면 말고 갚으면은 기분 좋게 한턱 쓰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70%를 쓰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살면 원하는 세계를 누리고 걱정으로 살면 걱정거리만 보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남의 걸 봐도 다 자기 걱정으로 해요. 그거를. 저 사람이 장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괜히 그거 보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별걸 다 걱정해요. 아주 이제 걱정을 일로 삼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우리 마음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죽어도 잊지 말고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심이고 진심이 나타난 환영이 현실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나야 수십 년 동안 보고 터득하고 연구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니까 그럴 때는 그저 내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현명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한 이유는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애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어린애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는 건 많은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는 걸 통해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린애가 더 앞서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아빠가 컴퓨터 하면은 그렇게 쳐다보다가 3살 때부터 쳐다보다가 4살 때 아빠 마우스 이렇게 흔들었다. 5살 때면 다 해요. 그걸 가서 배워주려고 그래봐요. 그런 거 뭐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스스로 다 터득해요. 이게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터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들은 속아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속아도 좋은데 내 말만은 믿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믿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걱정스러운 마음이 떠오르면 나도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나도 잠깐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손털기로 털어보십시오. 아셨죠? 불경에 보면은 번뇌무진 소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무진 소원단, 번뇌무진 소원단. 벌레가 물릴 때까지 그렇게 외쳐봐야 소원 안 됩니다. 번뇌무진 소원단은 그냥 생각 나오는 걸 털어버리면 없어집니다. 이게 8만 대장경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떨어지면 순간 빨리 손털기로 털어버리십시오. 왜냐면 이건 아직까지 현상세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방 지워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고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좋은 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좋은 현실만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 나쁜 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나쁜 것도 끌어들여옵니다. 강도 걱정하는 사람이 꼭 강도 만나요. 강도 아닌 사람을 만나도 겁내해요. 강도 아닌 사람이 지나오면 강도인 줄 알고 기절해서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도한테 당했다 그래요. 지가 혼자서 쓰러졌으면서도.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의 거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편안하고 또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